네,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될 장동혁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고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의 결선 투표를 지금 남기는 상황이 됐는데 예, 소회를 한 말씀 들을까요? 우선 제가 결선에 가게 됐다는 거 얼마 전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로 42% 가까운 득표를 얻었던 분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한 번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뭐 조직을 갖고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당심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정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뭐 화려하게 뭐 큰 캠프를 차리고 뭐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뉴 미디어를 이용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제 이런 큰 선거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결선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계속 저희들이 취재 보도를 하면서 전당대회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후보 등록이 7월 30, 31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가 8월 22일 딱 3주였어요. 딱 3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등록할 그 무렵에 거의 모든 그 기성 언론들이 김문수의 압도적 우세를 다 점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문수, 조경태 양강인 것처럼. 그러니까 불과 3주 만에 김문수 후보와 자웅을 겨룰 결선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3주 동안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뉴 미디어가 이제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뉴 미디어가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제가 함께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점을 이제 정치 현상을 평론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핵심적인 차이를 저는 정치 지도자가 메신저 역할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 시대에는 뭐 비서들이 써주는 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A4 없으면 5분 이상 뭐 발언을 못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는 그렇게가 가능한데 연출도 가능하고. 지금 뉴미디어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는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요즘 당사에서 계속 이제 그 진을 치고 계시면서 나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가 곧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메시지로 말로써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게 정치고, 결국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국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메시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지 예전처럼 뭐 몸으로 싸우고 그런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뉴 미디어 시대에 그만큼 누가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정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당대표를 뽑아놓고 그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들을 누구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고민을 그런 순서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이미 최고위원, 정렬최고위원은 다 결정이 되고 당대표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 구성된 새 그 최고위원들을 우리 후보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졌고, 어쩌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좀 뭐 그분들과 잘 호흡을 맞춘다면 당이 건강한 방향으로 또 여러 토론을 통해서 뭐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성으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 중에 전대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당원들께서 선택해서 결정해 주신 만큼 네. 그분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쇄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 오히려 뭐 구성이 다양하게 됐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당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동혁 후보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뉴미디어 시대의 이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는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중의 코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 전체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당심과 민심을 장동혁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당심은 네. 지금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서 왜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냐 네. 이렇게 묻는다면 당심은 결국은 당이 당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첫 번째는 네. 그래서 늘 당원들의 마음과 멀어지는 쪽으로 네. 결국은 지도부의 생각이나 이 국회 원내의 생각은 결국은 늘 당신과 괴리가 있었고 그리고 당원들을 결국은 책임지는 그리고 뭔가 역할만 하되 그분들에게 어떤 권리나 그분들을 존중해 주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네. 하지 않고 늘 결국은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을 늘 짝사랑하면서 늘 열정을 바쳐왔지만 맞아요. 짝사랑이 맞아. 짝사랑하면서 열정을 바쳐왔지만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만 책임만 네.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결국 좀 제대로 싸워라.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싸우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 네.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늘 우리끼리 분열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도부는 제발 네. 좀 당을 분열 없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지도력,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 달라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42% 가까이 지지를 보여준 것은 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고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고 좀 제대로 싸워달라. 대한민국이 네.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특히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네.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꾸 과거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심판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털어냈고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재명 정권이 한쪽으로 지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제나 외교 안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우파 정당의 국민들이 네. 가지고 있는 기대 그것만큼은 당신들이 대안을 잘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네.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 큰 틀에서 저희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투쟁하는 정당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네. 이거는 뭐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요구고 또 네. 자유파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네. 그 점에서는 우리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다 투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두 분 다 보니까 장내외 병행 투쟁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문수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장동혁 후보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장내외 병행 투쟁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차이가 역사상 많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내외 병행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회 투쟁과 광장 투쟁을 결합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원내도 잘 알고 네.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면서 장애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점에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당이 위기일수록 그리고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과 맞서 싸워야 될수록 저는 대표는 원내 대표가 원내의 그 국회의원이 네네. 대표가 되는 것이 네네. 장내와 장외를 연결하는데 훨씬 더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가 있다. 네. 특히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기국회 그리고 바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네. 결국 원외의 당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장외로만 돌 수밖에 없고 이게 원내와 장외를 연결하는 결합하는 그 시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외의 당대표는 결국은 의원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내의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늘 한쪽 편에 치우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특검도 막아내야 되고 정당 해산도 막아내야 되고 또 여당도 견제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상황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는 원내 투쟁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네. 결국은 장외 투쟁까지 그리고 원외에 있는 우리 지금 자유우파 모든 세력들을 다 힘을 합쳐서 가도 지금 부족할 판이기 때문에 이걸 네. 잘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단 구심점이 원내에서 생기고 그 원내에서 생긴 구심점을 바탕으로 이 장외에 있는 분들과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원외의 당대표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늘 그런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게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 쟁취를 위해서 있는 거고 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10개월밖에 안 네, 남았어요. 네. 지금 우리 장동현 후보는 그 영남권 기반의 국민의힘에다가 충청권 중원권의 희망을 접목시켜서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지금 댓글창에도 장동혁이야말로 충청권의 자양좌를 우양우로 바꿀 수 있는 인재다.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이런 댓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에서 2번 연속 7개의 선거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네. 세종도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충청권이 그리고 충남 충북의 의석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말 네. 충청권이 어느 때부터 계속 좌양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면 뭐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뭐 사무총장 뭐 그리고 강원식 비서실장 문진석 네. 원내 박수현 뭐 이렇게 전부 다 지도부가 충청권 인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충청인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에는 다음을 끌고 갈 지도자가 전혀 없구나. 결국은 우리가 민주당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다면 충청권의 좌양자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충청권에서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 리더가 나와서 그 균형을 맞춰주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에서도 어떤 희망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때 네. 중원에서 균형을 맞추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중도와 수도권 민심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정치인들이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공직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마치 배수진을 친 각오를 보여주는 것처럼도 네.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장동현 후보가 전혀 다른 정치 문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네. 뭐냐면 당대표는 저의 정치의 시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나서 다음으로 가는 그 장동혁의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예. 뭐 당대표나 이런 그 당직이 마지막이라면
보통은 다 본인이 해왔던 어떤 정치 인생이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무슨 뭐 예를 들면 당을 혁신해야 될 때 우리 쉽게 말할 때 칼을 쓴다고 하더라도 네. 굳이 내가 정치 인생 마무리하면서 뭐 칼을 쓰고 괜히 남들로부터 욕먹을 필요 있겠냐. 그리고 제가 뭐 정치하면서 쭉 저를 도왔던 사람들을 내가 챙겨야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돕거나 당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인 장동혁이 이제 당을 대표해서 제가 당을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이제 시작하는 자리인데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혁신을 못한다거나 네. 제대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는 시작하자마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절박함으로 저는 당을 혁신하고 당을 개혁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시작이고 앞으로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당을 이끌고 제대로 당을 혁신하고 저를 버리고 당과 당원들만 보고 가겠다는 다짐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창에도 장동혁 대권 가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댓글 중에 이런 저를 비판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치졸하다. 김문수와 한동훈을 엮으려는 꼼수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의 제목을 한 딸들이 김문수를로 모아준다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단 게 아니고 신지호라고 그 한동훈 세력의 무슨 이 책사를 자임하는 자 있습니다. 네네네. 이 자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거든요. 네.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계는 덜 미운 김문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지금 칼럼 제목으로 달면서 이런 네. 식의 정치공학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결정돼서야 되겠는가 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한 대목인데 그 한동훈 세력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나 예. 뭐 신지호 전 부총장 같은 경우에 네. 뭐 계속 언론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네. 카페, 네. 위드훈이라는 카페에서도 예. 장동혁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김문수로 가야 된다. 장동혁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계속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동안 당의 분란을 이야기했고 네. 결국 탄핵을 찬성했고 앞으로도 분란을 일으키거나 우리 당과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겠다고 네네. 지금 선명하게 그리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안고 가야 된다, 다 통합하고 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장동혁이 되면 과감하게 결단한다고 하니 네. 그래도 다 통합하고 안고 간다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낫겠다. 네. 뭐 그래서 둘 중에 지금 이제 결선에 가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신지호 전 부총장이나 김종혁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좌표를 가지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세력이 어쨌든 이번 최고위원회에서도 보면 양양제나 김근식의 득표율을 네. 보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네네.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전부 김문수를 지지한다면 결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기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지금 그래도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와 제가 결선에 간 것은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엄 탄핵을 거쳐오면서 네. 그래도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끝까지 싸워왔던 사람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결선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네. 우리 당을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야 된다. 네. 우리 당을
이제 분열을 끝내고 계속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이 모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에 동조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투표하지 않은 많은 당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50% 절반 이상이 그랬죠. 예, 50% 남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당원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면, 그리고 계속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을 정리하고 이제 분열 없는 정당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이기는 정당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은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지금 투표하지 않으셨던 많은 당원들께서 이제 투표장, 그러니까 결국 모바일 투표인데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장동혁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난번 투표율이 44%인가 네, 네. 그렇게 됐으니까 56%의 책임 당원들은 투표를 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바로 그분들이 떨쳐 일어나면 장동혁의 돌풍이 태풍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투표는 여러 사정을 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의 열망도 다르지 않다. 특히 이제 분열 없이 좀 제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 열망은 저는 투표하지 않으신 56%의 당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행동하시면 당이 바뀔 것이고, 그분들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 당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시니까 김문수 플러스 한동훈 똘마니 표 하면 김문수가 손쉽게 이기는 이런 정치공학에 매몰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들, 절반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분열을 안고 가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당을 하나로 모아가겠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원들의 뜨거운 열정만으로 저를 결선에 보내주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6일 날 나머지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면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기적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장동혁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동혁 후보와의 대담 전에 이 전당대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통 보내드리면 조금씩 잠깐 쉬었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시 시청자 숫자가 1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우리 장동혁 후보와의 대담 중에 17,000명까지 예. 쭉 올라가면서 뭐 댓글창이 뭐 엄청 뜨거웠습니다. 장풍을 불러 일으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와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후보가 여러분께 던진 메시지 좀 깊이 새겨보시고 내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투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토론도 여러분들 꼭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V 토론 몇 시에 어디서 합니까? 오늘 처음 했던 채널 A에서 5시 20분부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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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마지막 토론이니까 그 토론 꼭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후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